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대선까지 넉 달도 안 남은 가운데 공화당 전당대회 하루 전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를 하다 총에 맞았습니다. 총알이 오른쪽 귀를 관통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총격범은 현장에서 사살됐고 유세장에 있던 참가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먼저 이지혜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향해 총알이 날아든 건 현지 시간으로 어제 저녁 6시쯤입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 버틀러 유세 현장에서 바이든 행정부를 비판하던 중 갑작스런 공격에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급히 몸을 숙였다 경호원들의 부축으로 몸을 일으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른쪽 귀에 피를 흘렸습니다. Let me get my shoes on. So we gotta move to the bus. Wait.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먹을 들어 보이며 괜찮다는 신호를 보낸 뒤 차를 타고 빠져나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총격범은 현장에서 비밀 경호국 요원에게 사살됐습니다. 유세에 참여한 지지자 1명이 숨지고 2명은 심각한 부상을 입어 위독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2시간가량 지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총알이 오른쪽 귀 윗부분을 관통했다며 미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총격범은 펜실베이니아 출신 20대 남성으로 공화당원이란 보도도 나왔습니다. 무대에서 약 120m 떨어져 있는 옆 건물 지붕에 기어 올라갔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보안이 어떻게 뚫렸는지 유세를 시작하고 피격당하기까지의 10분도 채 안 걸린 시간들을 윤세민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무대 위의 모습을 드러낸 건 현지 시간 13일 오후 6시 3분입니다. 지지자들에게 여유 있게 손을 흔든 뒤 연설을 시작합니다. 총성이 들린 건 불법 입국자 문제를 언급하기 시작한 오후 6시 11분쯤입니다. If you want to really see something that said, take a look at what happened. 단상 아래로 몸을 숨겼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약 3분쯤 뒤 유세 현장을 떠났습니다. 비밀 경호국 요원들에게 사살된 용의자의 신원은 밤늦게 나왔습니다. 미 연방수사국은 펜실베이니아에 사는 20세 남성 토머스 매슈 크룩스라고 했고, 크룩스가 등록된 공화당원으로 2021년엔 민주당의 기부 플랫폼을 통해 $15를 기부한 적이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범행 직전 용의자가 옆 건물 옥상 위로 올라가는 장면도 목격됐습니다. 유세 현장에 있던 한 남성은 영국 BBC에 지붕 위를 곰처럼 기어 올라가는 걸 봤다고 말했습니다. 이 남성은 트럼프가 왜 아직도 연설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는데 곧 총소리가 들렸다며 100% 경호 실패라고 전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네, 지금 미국 정치권 분위기는 어떤지 바로 워싱턴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필규 특파원, 정치권에서는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아직 총격범의 범행 동기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공화당 측에선 발빠르게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공격에 나섰습니다. 공화당의 유력한 부통령 후보로 꼽히는 JD 벤스 상원의원은 트럼프를 그동안 파시스트로 몰고 간 바이든의 수사가 암살 시도를 유발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다른 하원의원은 아예 바이든을 암살 선동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일단 소나기는 피해야 하는 바이든 캠프 입장에서는 트럼프에 대한 비난 메시지를 중단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주말 휴가지에서 직접 대국민 연설에 나섰는데 이 이야기 들어보시죠. There's no place in America for this kind of violence. It's sick. It's sick. It's one of the reasons why we have to unite this country. We cannot allow for this to be happening. 네, 그럼 앞으로 선거 판세에는 어떤 영향들이 좀 있을까요? 예, 미국 언론들은 1981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 사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시 가슴에 총을 맞고 수술까지 받는 상황에서 레이건 대통령은 의료진에 여러분 모두 공화당원이어야 할 텐데라며 농담을 거낸 일화가 유명합니다. 이런 의연한 모습 덕에 지지율이 급등했고 이후 재선에도 쉽게 성공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캠프 역시 피투성이가 된 채 주먹을 흔드는 모습을 이 선거운동의 전면에 내세울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 자녀들도 이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미국의 전사라고 칭송을 했는데요.
폴리티코는 아버지에 대한 걱정보다 승리의 기운으로 반응했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표가 결집할 거란 기대감이 지금 커지고 있는데 다만 이번 사건이 바이든 대통령 후보 사퇴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X에 끔찍한 정치 폭력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이 같은 글을 영문으로 올렸습니다. 이어 한국 국민들은 미국 국민들과 함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흘도 남지 않은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한 한동훈 후보는 결선 투표 없이 승부를 결정짓는 굳히기 전략에 들어갔고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는 막판 대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조금 빠진 원희룡 후보는 한 후보의 이른바 사적 공천 의혹을 겨냥한 듯 상향식 공천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JTBC 당권주자 인터뷰 마지막 순서 나경원 후보는 원 후보를 향해서 지지를 몰아주고 사퇴하시라고 말했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당대회 시작하고 나서 여러 지역 돌아다니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있으실까요? 네, 지금 정치 안 했으면 뭐 했을까요? 하고 질문하는데 그 순간 아이들하고 놀고 있을 거예요 하고 탁 튀어나왔습니다. 그 말만 해도 기분이 확 좋아지더라고요. 네. 원 후보님과의 단일화 가능성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한 후보가 안 돼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아서 나오신 분이 원 후보 아닙니까? 특히 이제 약간 윤 세력 이런 세력을 같이 업고 나오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게 하는데요. 그렇다면 저한테 지지를 몰아주시면 어떨까? 사퇴하시고 그런 생각입니다. 좀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구체적인 논의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제 갈 길을 가겠습니다.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이 대통령의 탄핵을 부추기는 걸로 보인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셨을까요? 문자 논란이 있을 때 왜 그 답을 안 했느냐 문자에 대해서 그랬더니 이건 당무 개입이다. 또 여기에 내가 답을 했으면 국정농단이 됐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없는 사실을 빌미를 주는 단어를 그렇게 썼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고 한 후보가 굉장히 당대표가 된다면 좀 위험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최근 한 후보가 대선 의지를 좀 밝히는 그런 시사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지를 받으면 무조건 대선에 나가라고 강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셨어요. 꿈을 크게 하자라 이런 얘기를 했던데 이거는 이제 한 후보의 그 말씀은 저는 꿈이 아니라 사심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내년 9월에 당대표 사퇴할 거냐 아니냐 분명히 대답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후보를 나온다면 지금이라도 이번 전당대회 후보에서 사퇴하는 것이 맞다. 친윤 대 친한으로 좀 너무 갈라져서 일각에서는 심리적 분당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계파 갈등 끝에 당이 탄핵도 맞게 되고 여러 가지 정말 국민들에게 걱정을 안겨드린 적이 많은데요.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서 잘못하면 당이 분당의 위기가 될 수 있고 수습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 후보님께서는 어쨌든 개파가 없다는 입장이시고 어쨌든 과거 연판장 사태도 있었고 윤 대통령과의 관계 현재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연판장 사태 겪으면서 사실은 제가 정치 시작한 이후로 가장 치욕적인 일이었지만 이제는 다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이건 잘못됐다고 외치고 싸웠으면 아마 당에도 대통령에도 도움이 안 되고 해가 된다고 그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 1년 동안 제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할 말은 당당하게 하고 그러나 또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도 그런 면에서 파탄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 말씀을 들어주실 거다고 확신합니다.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런. 네, 이런 가운데 오는 금요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야당은 증인 출석 요구서 접수를 거부한 대통령실 관계자 등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달 최상병 특검법 청문회 당시 협조를 거부했던 증인들도 고발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피켓을 든 국회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을 경찰이 막아섭니다.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받을 권한도 없고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대통령실이 접수한 서류를 이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이건 명백히 범죄 행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를 앞두고 증인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측과 실랑이가 벌어진 겁니다. 야당 의원들은 접수를 막은 대통령실 관계자와 경찰을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직무집행법 위반에 더해서 직권 남용이고 폭력까지 곁들여졌으니 폭력 관련한 법 위반이다. 19일과 26일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는 김건희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 씨 등이 증인으로 채택된 상황입니다. 야당은 지난달 열린 최상병 특검법 청문회에 협조하지 않은 증인들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총 6인의 증인들의 선서 거부, 증언 거부, 위증과 거짓말로 이루어진 국회 모욕에 대해 고발하고자 합니다. 고발 대상엔 청문회 당시 수사가 진행 중이란 이유로 증인 선서를 거부한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자체가 위법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경기도 양주의 한 태권도장에서 5살 아이를 중태에 빠뜨린 30대 태권도장 관장에 대해서 오늘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CCTV 영상을 삭제한 정황도 확인이 됐는데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고개 숙인 남성은 좀처럼 입을 열지 않습니다. 이유 없이 장난치신 건가요? 전에도 피해 아동 학대했다는 참고인 진술인데 그건 사실인가요? 오늘 오후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의정부 지방법원에 출석한 30대 남성 A씨는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태권도장 관장인 A씨는 그제 저녁 도장에서 말아둔 매트 사이에 5살 남자아이를 거꾸로 놓고 10분 넘게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이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병원으로 옮겨지는 사이 A씨가 내부 CCTV 영상을 삭제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50분 만에 심사를 마치고 모습을 보인 A씨는 죄송하단 말만 남겼습니다. 피해 아동과 학부모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고의성 여전히 부인하시나요? 법원은 구속 여부를 검토한 끝에 남성을 구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다시 시작된 장맛비에 경남 남해안에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무너져 내린 언덕이 주택가를 덮쳤고 토사가 도로를 뒤덮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한바탕 퍼부은 비에 언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 아침 7시 반쯤 집 2채를 덮쳤습니다. 집 주인은 간신히 몸을 피했습니다. 쿵 소리가 나는 길에. 그래 이제 할매는 빨리 누워잔다고 있었는 거 나가 할매 빨리 나서. 쓸려 내려온 토사는 주택 처마 높이까지 쌓였습니다. 폭우에 동네 안길은 이렇게 누른 흙탕물로 엉망이 됐습니다. 흙더미를 펌프로 빼내보지만 쉽게 줄지 않습니다. 방수포를 씌운 언덕은 또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이웃 주민들도 안전을 생각해 마을 회관에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야행성 폭우도 걱정입니다. 국지성 호우라 해서 새벽에 밤늦게 좀 이게 많이 내리다 보니까 대피하기도 좀 그렇고. 이틀간 거제에 130, 통영에는 200mm의 비가 내리면서 5곳에서 토사와 낙석이 쏟아졌습니다. 한때 도로가 통제되는 등 교통에도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계곡물이 도로 쪽으로 넘치면서 바위와 자갈이 떠밀려 왔습니다. 물에 잠긴 도로, 무너진 담장까지 포함하면 다시 시작된 장맛비에 경남 남해안에서만 12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반은 약해질 대로 약해졌습니다. 통영에는 산사태 위험예보 경보가, 거제에는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무서워요. 며칠은 또 비가 온다 하니까. 매서운 장마, 무사히 지나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비 때문에 농작물 침수 피해도 커지면서 채소값이 또 폭등했습니다. 청상추 도매 가격은 하루 만에 70% 넘게 올랐습니다.
정부와 대형 마트들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장 보러 온 사람들로 한 대형마트가 붐빕니다. 그런데 채소 코너를 찾는 발길은 뜸합니다. 집어든 마늘을 살펴보다 다시 내려놓습니다. 한 20-30%? 오이도 많이 올랐어요. 파 같은 것도 많이 오르고 그랬어요. 아이와 쌈채소를 고르던 아빠도 한참을 망설입니다. 장마철이라서 그런지 전보다는 좀 가격이 조금은 오른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3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식단을 뭐 오른다고 해서 뭐 줄일 수는 없으니까. 전국에 집중호우가 쏟아지자 채소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도매 가격이 요동치면서 깻잎은 33%, 풋고추가 20% 올랐고 청상추는 하루 만에 77%나 뛰었습니다. 소비자 부담이 커지자 대형마트는 속속 대책을 내놨습니다. 산지를 다변화하고 있으며 비축이 가능한 채소들의 경우 장마 이전 사전 비축을 진행해 단 프랩박스를 활용해 신선도 높은 배추를 비축할 계획입니다. 당일 새벽에 수확해 오후에 입고하는 새벽 수확 채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배추와 무 등 비축 물량을 풀어 가격 안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최저임금 10,000원 시대가 열리면서 점포 무인화나 자동화를 고민하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걱정이 더 깊어졌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서울 남가자동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박정훈 씨. 알바생 3명을 쓰는데 매달 인건비만 400만 원이 넘습니다. 불경기이기도 하고 물가도 계속 불안정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인건비가 너무 부담스럽다 보니까 결국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자동 주문 시스템을 들이기로 했습니다. 인건비는 계속 오를 테고 그리고 기계는 뭐 금액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사용했을 때 확실히 태블릿 PC가 더 저렴할 것 같다고. 이틀 전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 내년 최저임금은 만 30원입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1.7% 올랐는데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입니다. 하지만 파장이 작지 않은 건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심리적 지지선이던 10,000원을 넘겼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자영업자 카페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는 자영업자가 많습니다. 노동계혁 시 불만이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노동조합 총연맹은 최근 성명을 내고 10,000원 돌파는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알바생 입장에선 물가 인상률에 미치지도 못하는 최저임금 수준은 물론 고용 불안까지 이중의 걱정을 떠안게 됐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오늘 새벽 2시 50분쯤 대전시 법동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대전 나들목 인근에서 승용차가 앞서가던 화물차를 추돌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가 크게 다쳤고 승용차 운전자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세종시의 한 전동 킥보드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창고 건물 1개 동과 전동 킥보드 약 1,000대, 배터리 약 300개가 불에 탔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불은 1시간쯤 만에 꺼졌습니다. 백두산이 위치한 양강도 삼지연시의 개발 현장을 찾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낡고 허술하게 시공됐다면서 건설 감독 간부들의 처벌을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국가건설감독상의 이름을 들면서 한 번도 삼지연시에 나가보지 않고 방임한 덜 되먹은 자라며 법기관에 넘겨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북한은 삼지연시에 대규모 숙박시설과 스키장 등을 건설하고 있는데 김 위원장이 반팔 러닝셔츠 차림으로 지시하는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이영표와 박지성에 이어서 이번엔 이동국이 축구협회를 비판했습니다. 축구협회는 이미 신뢰를 잃었다면서 큰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홍명보 감독은 코칭 스텝 구성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이동국은 어젯밤 유튜브 채널에 올린 글을 통해 자신이 국가대표로 많은 사랑을 받았고 K리그에서 오랜 시간 뛰었기 때문에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후배 박주호를 감쌌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노력을 한 사람에게 법적 대응이라니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최근 국가대표 전력 강화위원이자 전 국가대표 박주호 선수는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이 절차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일부 전력 강화위원이 외국 지도자보다 국내 축구인을 선임하도록 몰아갔다고 폭로했는데 대한축구협회가 비밀 유지 조항 위반이라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걸 겨냥한 겁니다.
이동국은 신뢰를 잃은 건 모두가 본인 탓이라고 생각하고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축구협회에 날을 세웠습니다. 앞서 국가대표팀 주장 출신이자 유럽 축구를 경험한 선배 축구인 이영표와 박지성도 축구협회에 혹독한 비판을 쏟아낸 바 있습니다. 진실을 좀 말하고 사실대로 말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여기에 국가대표 스트라이커 출신이자 자신의 등번호 20번이 전북 현대 영구 결번이 된 이동국까지 비판에 가세한 겁니다. 그러나 홍명보 감독은 외국인 코칭 스태프를 선임하기 위해 내일 출국할 예정입니다. JTBC 조소입니다. 느려도 좋으니 차근차근 연기하고 싶다. 드라마부터 영화까지 한계 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배우 한선화 씨를 뉴스룸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드라마 놀아주는 여자로 아주 맹활약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매 회마다 이렇게 작품을 좀 챙겨보실까요? 요즘 빼놓지 않고 계속 본방사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엄태구 씨하고는 예전에 드라마 한 번 하셨었잖아요. 맞아요. 구해줬더라고. 네네. 다른 드라마에서 또 함께 호흡을 맞춰봤었는데 그때는 되게 짧게 제가 조연이었어서 짧게 뵀다가 이번에는 이제 쭉 제대로 함께. 만나신 네네. 되게 반가웠거든요. 또 뭐 편안함이 또 없지 않아 있었고 아 내가 했던 어떤 그 감정선이나 이런 연기들이 되게 잘 어우러지는구나 약간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 극 중에서 유튜버, 그러니까 키즈 유튜버죠. 미니 언니 은하 역할을 맡았는데 인형 탈을 쓰고 나오는 장면들이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때는 어땠어요? 탈 쓰고 연기하는 게? 되게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 장면을 찍을 때 가장 몸도 많이 썼던 것 같고 오히려 몸을 또 많이 쓰고 하다 보니까 연기가 더 즐거웠던 것 같고 되게 재밌게 남아있는 순간인 것 같아요. 저희도 재밌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왕발이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달리기 할 때 괜찮던가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지만 전 또 되게 극한 상황을 즐기는 편이기도 해서 즐기면서 했던 것 같아요. 가수에서 배우로 전향하신 지 어느덧 10년이 넘었어요. 네. 단막극, 뭐 맞아요. 독립영화, 주연, 조연 가리지 않고 그냥 차곡차곡 쌓아가시는 느낌이 들어서 지치거나 좀 힘든 순간도, 고독한 순간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떠셨어요? 물론 뭐 이제 처음부터 연기를 시작했던 건 아니다 보니까 좀 그 속에 외로움도 있고 뭐 걱정도 많고 불안하기도 했고 한데 일단 제가 해야 할 일을 우선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연기가 시작은 아니었지만 저한테 기회를 주신 것조차도 저는 너무 감사해서 누가 되지 않으려면은 제가 그만큼 열심히 준비를 하고 연기를 사랑하고 연기를 잘 해야지만 뭐 그걸 하나씩 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냥 앞만 보고 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차곡차곡 쌓아온 거가 이제 크게 성공을 거뒀던 대표적인 작품이 네. 술꾼 도시 여자들이 네, 아닐까 네. 싶어요. 의미가 좀 남다를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제가 꾸준히 뭐 연기는 해왔지만 네. 그냥 그래도 이제 그 작품 덕분에 저를 좀 한 번 더 저의 연기를 한 번 더 알릴 수 있었던 기회이기도 했었으니까.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사랑해줬던 네네. 캐릭터였죠. 지연이라는 캐릭터가. 맞습니다. 그 지연이라는 캐릭터가 역으로 배우 한선화 씨에게 미친 영향 같은 게 있을까요? 그 실제 모습도 약간 그런 애주가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 술을 좋아하고요. 네. 그리고 사람도 좋아하고 술 분위기도 좋아하고. 네, 그래서 술꾼 도시 여자들이라는 작품을 할 때 제가 가장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예뻤던 것 같고 제 인생에도 너무 좋은 영향을 끼쳐준 작품이니까 너무 고마운 작품이죠. 사랑스러운 역할들을 주로 맡으시잖아요,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내 이미지로 각인될까 봐 약간 걱정하는 부분이나 작품을 선택할 때 고려한다던가 이런 지점들도 있었을까요? 글쎄요, 저는 그런 고민보다는 그냥 내가 이 작품을, 이 역할을 어떻게 하면 잘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더 큰 것 같아요.
만난 김에 마음껏 해보겠다. 네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은 또 저의 그런 모습들을 되게 좋아해 주시잖아요. 좋아해 주실 때 내가 마음껏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저도 다양한 장르들을 섭렵하면서 연기 활동을 이어가고 싶은 마음인 것 같아요. 운동 몸을 잘 쓰는 편이라 액션 연기도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던데. 네, 제가 등산도 좋아하고 네. 몸도 한때 쓰고 했으니까 그 액션을 하면 또 좋지 않을까. 한번 기회가 된다면. 영화 파일럿도 네. 이제 곧 개봉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이제 유튜버 역할을 맡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영화 파일럿에서는 그 뷰티 유튜버이거든요. ASMR 뷰티 유튜버이기 때문에 굉장히 개성이 또 나름 강한 캐릭터여서 대본대로 열심히 오빠인 조정석 씨를 여장을 시켜주는 네. 조정석 씨하고는 어땠어요? 너무 좋았어요. 천재 같다고 표현을 또 진짜 선배님은 정말 천재 같으시고 준비된 어떤 이 연기들과 이런 아이디어들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해냈지? 너무 부러울 정도로 감탄하면서 지켜보기도 했지만 배우기도 하고 되게 좋은 자극제가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뭐 하고 있는 일 말고 평상시에 행복을 느끼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평상시에 행복을 느끼는 거야? 술 말고. 술 왜 빼면 안 되죠?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술 한 잔도 너무 좋고 걷는 거 너무 좋아해요. 걷는 거 좋아하시는군요. 네, 좀 잘 걷지 못하면 병이 나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생각과 마음과 이 육체가 좀 릴렉싱이 되고 걷는 게. 네. 배우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나 바람이 있을까요? 그냥 꾸준히 연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올해. 네. 그냥 다양한 장르, 네. 다양한 역할들을 만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좀 저도 발견하지 못했던 나를 발견하고 또 많은 분들의 어떤 사랑도 받을 수 있고 그냥 꾸준히 연기하고 싶어요. 앞으로 또 필모를 어떻게 확장해 나가실지 기대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제주와 남해안에 거센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지에는 100mm 넘게, 남해안엔 80mm 넘는 비가 예보됐고 밤사이 시간당 30mm의 강한 비가 올 수 있어서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에는 모레부터 장맛비가 옵니다. 특히 수요일 밤부터 다음날 아침 사이에는 강한 야행성 폭우가 올 수 있다는 예보입니다. 네,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